강아지가 잘 놀다가도 갑자기 혼자 있으려 하진 않나요? 말은 못해도 강아지는 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밥을 남기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한밤중 자리를 몇 번이나 옮기는 모습까지 왜 저러지? 하고 무심히 넘겼던 행동들이 강아지가 보내는 작은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아플 때 강아지가 보내는 이상행동 5가지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 신호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우리 아이 평소보다 더 자주 짖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진 않나요? 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소리였는데 이제는 현관문 소리, 커튼 흔들림, 심지어 TV 소리에도 짖고 움찔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몸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조용한 표현일 수 있어요. 특히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복통이나 관절 통증이 쌓이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짖거나 방어적으로 굴게 됩니다. 이때 왜 이렇게 짖어? 조용히 좀 해 하고 혼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강아지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동물이니까요. 요즘 발을 자주 핥진 않는지, 만졌을 때 유난히 몸을 비트는 부위는 없는지, 앉거나 눕는 자세가 바뀌진 않았는지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집중해 주세요. 특히 노령견이라면 더 아프면서도 더 잘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빛, 표정, 움직임까지 모두 몸이 보낸 신호일 수 있어요. 아이의 짖음은 단순한 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 짖어보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이 아이에겐 훨씬 더 큰 안정이 됩니다. 조금 달라진 반응, 작은 짖음 하나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 신호에 먼저 귀 기울여 주세요. 밤마다 우리 아이가 자꾸 자리를 바꾸고 한 곳에 오래 눕지 못한 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빠를 핥다가 방석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다시 바닥으로, 잠자리 준비하나 보다 하고 무심히 넘기기 쉬운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핥기와 자리 이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불안하거나 아플 때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반응이 특정 부위를 계속 핥는 행동이에요. 관절에 불편이 있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올라올 때 한 자세로 오래 있기 힘들어져서 자꾸 자리를 옮기며 불편함을 피하려고 해요. 또 알레르기나 피부염처럼 겉으론 잘 보이지 않는 가려움도 계속 핥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죠. 만약 앞발이나 다리, 옆구리처럼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핥고 있다면 털을 살짝 넘겨서 살을 확인해 주세요. 붉은 자국, 발진, 딱지 혹은 만졌을 때 움찔하는 반응이 있는지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보호자의 손이나 발을 계속 핥기도 해요. 날 좋아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웃게 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핥기는 불편함을 달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자리를 바꾸고 편하게 눕지 못하고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밤 아이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얼마나 자주 앓는지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아프다고 말은 못해도 몸은 늘 말하고 있어요. 말 없는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보호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 오늘도 소파에 올라가 평소처럼 앉아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인 적 없으셨나요? 아빠를 가지런히 모으기보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있거나 엉덩이를 살짝 들고 몸을 기울인 채 앉아있는 모습,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행동이지만 이런 자세 변화는 몸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아픔을 숨기려 해요. 그래서 쩔뚝이거나 앓는 소리를 내기보단 무게중심을 바꾸거나 자세를 비트는 식으로 통증을 피하려 하죠. 관절이나 허리, 복부 쪽이 불편할 땐 편한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무게를 실을 수 없는 다리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눕는 자세에서도 배를 바닥에 붙이지 못하고 옆구리를 심하게 말거나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내장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령견이라면 슬개골탈구나 고관절 이상, 디스크처럼 만성적인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린 강아지라 해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점프 때문에 일시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라도 이른 시기에 불편함을 알아채고 도와주는 것만으로 회복 속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아이가 앉아 있었던 모습을 조용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다리를 자꾸 바꿔 앉거나 한쪽으로만 무게를 싣고 있진 않았나요? 강아지의 앉은 자세는 그저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나 좀 불편해요 라는 작은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보호자예요. 매일 아침이면 사료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던 우리 아이, 그 모습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졌나요? 사료를 코끝으로 밀어내고 좋아하던 간식 봉지를 흔들어도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날, 그 모습이 낯설고 조금은 불안해지기도 하죠. 처음엔 입맛이 없나? 요즘 입이 까다로워졌나 보다.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간식까지 거부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에서 불편을 느낄 때 강아지는 먹는 걸 스스로 피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 안 좋을 땐 입맛부터 사라지고 딱
딱히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느껴지듯이요.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 식욕 저하로 조용히 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특히 어리고 활발한 아이가 평소처럼 잘 뛰고 노는데 식욕만 줄었다면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땐 간식을 억지로 먹이기보다 왜 안 먹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양이 줄진 않았는지, 배변은 괜찮은지, 입냄새가 유난히 심해지진 않았는지, 체중 변화는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주세요. 사료를 하루 이틀 거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간식까지 거부하고 무기력함이 동반된다면 속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아지의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건강의 지표입니다. 밥그릇 앞에서 망설이는 눈빛, 그 안에 담긴 말없는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꼬리를 흔들며 달래오던 아이, 그런데 오늘은 부르는데도 대답 없이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누워있진 않나요?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보호자인 우리는 먼저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몸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플 때 외부 자극이 적은 공간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곳이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특히 속이 불편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몸에 무기력함이 밀려올 땐 자신만의 공간에서 가만히 쉬려는 본능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꺼내거나 계속 불러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물이 담긴 그릇, 편안한 담요, 익숙한 이불만 곁에 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 말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쉬고 싶어지는 것처럼 강아지에게도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걸어나와 우리의 곁에 다시 앉는다면 그건 단지 이젠 괜찮아요 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없는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아프다고 말하진 않지만 늘 조용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짖음과 예민함, 과도한 할기와 자리 이동, 앉은 자세의 변화, 식욕 저하, 그리고 혼자 있으려는 행동까지 이 모든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작은 이상행동 하나에도 가장 먼저 알아봐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견의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